매년 하는 건강검진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당뇨가 의심되니 한 번 더 방문하라는 것이었죠. 제 공복 혈당 수치가 160을 넘었다며 당뇨 약을 처방하겠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시면서 일단 체중을 10% 정도 감량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이입니다. 두부 요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오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매콤한 두부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중년의 건강관리 이야기입니다. 중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성인병, 비만, 당뇨,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죠. 저는 오늘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매년 하는 건강검진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당뇨가 의심되니 한 번 더 방문하라는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제 공복 혈당 수치가 160을 넘었다며 당뇨 약을 처방하겠다고 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약 먹는 걸 정말 싫어해요. 특히 당뇨약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끊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조심스럽게 약을 먹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시면서 제 체중이 180파운드가 넘는 상태로 비만에 해당한다며 일단 체중을 10% 정도 감량해보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와서 재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와 비교해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약은 일단 처방해 주셨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당뇨병과 비만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체내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혈당 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 위험을 더욱 높인다고 하네요. 비만은 단지 외모 문제를 넘어서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더군요. 하지만 50세가 넘은 중년분들 중에 복부 비만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고혈압, 내장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경험하는 성인병 초기 과정이잖아요. 게다가 운동만으로 3개월 만에 20파운드를 감량했다는 기적에 가까운 미담의 주인공도 주변에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지인들은 약을 먹으면서 가볍게 운동하고 관리하면 된다고들 말하죠. 결국 약은 받았지만 먹지 않고 3개월 동안 18파운드를 감량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먹어야 할 약이라면 3개월쯤 안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실제로 3개월 안에 20파운드 이상을 감량했고 당장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했던 아내는 저에게 케토 다이어트를 제안했습니다. 케토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면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이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방을 연료로 쓰면서 체중 감량, 혈당 조절, 집중력 향상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어요. 특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살이 빠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의심이 많은 저에게 아내는 지방의 오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나서야 조금은 믿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저의 결심은 간단했습니다. 탄수화물과 설탕을 완전히 끊고 가능한 한 운동도 병행하자. 아내는 무리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기왕 할 거라면 확실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나니 곧바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피로, 두통, 어지러움이 생겼고 과일과 곡물을 안 먹으니 변비도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항상 허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처음 2주는 거의 고집으로 버텼어요. 아침엔 30분 조깅하고 집엔 로잉머신을 들여와 하루에 몇 번씩 땀이 날 때까지 운동했죠. 운동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1분도 버거웠지만 점점 1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만족할 만큼 체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다고 생각이 되면 버터를 넣은 커피, 일명 방탄 커피를 마시거나 손질한 양배추, 토마토, 무 등을 들고 다니면서 부적부적 씹어 먹었어요. 3개월이 가까워졌을 때 제 무게는 이미 18파운드 이상 빠졌고 허리도 34인치에서 32인치로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땐 의사 선생님이 매우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량했냐고 되묻기도 하셨죠. 결국 당뇨 진단은 철회되었고 당장은 약 없이 관리만 하면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무덤덤하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식단과 운동을 이어갔고 몸무게는 158파운드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때 굉장히 무람했던 저의 뱃살은 사라졌고 갈비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살이 빠져서 10년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요. 그리고 길었던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나고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본 회사 사람들은 저를 보며 곧 죽는 거 아니냐고 농담했어요. 여직원들은 감탄하면서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식단을 듣고 정말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케토 다이어트 효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몸무게도 줄고 혈당도 안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이유는 케토 독감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케토 독감은 바이러스성 감염이 아니라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에너지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감,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등이 있는데 저는 특히 그 무기력감이 대표적으로 온 케이스입니다. 일단 하루 세 끼 식사에 아무런 의미가 생기지 않아요. 단백질과 프로틴 위주의 식단이 가져오는 삶의 무기력감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몇 년간을 정말 악착같이 버틴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살이 너무 빠져서 보기 흉하다는 주위 분들의 우려와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라는 조언에 따라 기본적인 운동을 하면서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음식이나 먹지는 않고 최소한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최대한 프로틴과 야채 위주의 식단을 짰어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대단하진 않지만 식사 패턴과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제 주위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으로 약을 복용하는 중년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한 번에 많게는 10개가 넘는 약을 복용하는 걸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약은 먹어야 한다고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가능하면 약을 먹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건강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나이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서글퍼지네요. 그렇지만 100세 시대에 들어섰는데 조금은 더 건강하게 은퇴를 고민하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